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업하서 중국 경제 현수를 전달하는 파업하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이하영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이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중국 소비자 권익의 날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중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중국 정부가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한 임시 조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격 기준상 인상 폭을 제한해 휘발유와 경유의 최고 소매 가격 인상을 각각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직접 가격 상한을 조정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 상한이 발동돼 인상폭이 제한되거나 동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적용됐던 가격 통제 방식과 유사한 조치인데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중국 정부가 유가 안정에 나선 배경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중흥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흥통신은 1985년에 설립된 중국 대표 ICT 기업으로 통신 네트워크 장비, 5G 인프라, 스마트폰,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160개 이상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심청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중흥통신, 화웨이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기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흥통신은 화웨이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장비 업체로 꼽히는데요. 특히 5G 기지국, 광통신, 장비, 통신망 솔루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3대 통신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도 꾸준히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흥통신의 성장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중국 정부가 추진한 통신 인프라 확대 정책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4G, 5G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됐습니다. 중흥통신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통신 칩과 네트워크 장비 기술력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양해에서 중국이 6대 전략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6G 통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중국이 5G에 이어 6G로 글로벌 통신 표준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6G 자율주행 6G는 자율주행, 원격 수술, 홀로그램 통신 등 초연결 사회의 기반 인프라로서 이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6G 통신 분야에서 중흥통신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정 부분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 정부는 6G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1,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펀드를 조성하고 주요 도시에 6G 실증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사의 시험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6G 관련 핵심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연구소에 대한 포상금과 로열티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 환경은 중흥통신 같은 통신 장비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중흥통신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연간 매출은 약 1,33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외형은 성장했습니다만 순이익은 약 56억 위안으로 33% 이상 감소했는데요. 감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5G 투자 둔화로 국내 통신 인프라 투자가 감소한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업 구조 변화로 인한 마진율 하락입니다.
고마진인 통신사 네트워크 사업 비중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AI 연상 관련 사업 매출이 150% 증가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특히 서버와 스토리지 매출은 200% 이상 늘었고 데이터 센터 제품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중흥통신은 5G의 고도화 단계인 5G-A 상용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통신의 주요 경쟁사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장비 시장은 기술력과 정치, 그리고 외교 환경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시장입니다. 앞으로 중국통신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앙통신은 앞으로 연결, 통신과 연산을 주축으로 하는 이중 성장 전략, 이른바 연결 플러스 연산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인프라라는 기존 강점에 AI 연산 능력을 더해 기업 체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결국 통신 장비 기업에서 AI 기반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이 핵심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중통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신 인프라와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